자, 먼저 시앙이라는 단어. 자, 이 시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핵심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의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중국어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 시앙 같은 경우는. 자, 이 시앙이란 단어는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한국어로. 자, 먼저 방향. 방향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어디 어디를 향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방향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어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디 어디를 향하여. 하지만 만약에 대상이 사람이다. 사람이면 이제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에 나와 있는 건 사람의 이제 사람이 대상일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하오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중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니하오가 되겠죠. 니하오. 니하오 같은 경우는 원래 니하오마 라고 묻는 말에서 이 말은 뭐 굳이 안 붙여도 통상적으로 그냥 니하오까지만 해도 인사로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말하는 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인사를 할 땐 니하오라는 말을 써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니하오라는 인사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오의 의미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원하오라는 거는 원은 묻다라는 뜻이에요. 묻다. 물어보다라는 뜻이죠. 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오. 여기서 하오는 좋다가 아니라 안부, 안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안부를 묻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부를 묻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이제 안부를 묻다라는 의미는 원하오라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이라는 단어. 자, 이 하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중요해서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해요.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의미가 몇 개로 축소가 돼요. 하지만 이 하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의미가 뜻이 한 4-5개 정도 될 거예요. 모든 단어의 이제 뜻을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4-5개 정도로 되는데 그 4-5개가 다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 의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이라는 단어는 또 그리고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보통 이제 이 또라는 의미에 더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뭐 혹은 더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또라는 의미로만 해석을 하셔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하이가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하이라는 단어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샤오라는 단어. 자, 이 샤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중국어가 워낙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수. 예를 들어서
이 샤워라는 단어 앞에 사용한 이 부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손수변이라고 하죠. 손수자를 부수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 한자는 손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 사람이 사용을 하는 이 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인편에 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편에 사람을 통해서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혹은 보내다.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뭔가를 전하고 보낼 때 이 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손수변을 썼다 그러면은 손과 관련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또 부수 중에 이제 달월자를 쓰는 부수들이 있어요. 달월. 이 달월을 사용하는 부수들은 대개 여기 이제 부수로 사용을 할 때 부수로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사람의 신체,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보통 이 달월자가 부수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뚜즈, 배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뇌에 있죠, 뇌. 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오도 앞에 달월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신체 장기, 뭐 장, 그리고 이제 뭐 위, 간 전부 달월자가 들어가게 돼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는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달월을 부수로 사용을 합니다. 네. 요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부수를 어떻게 사용하냐 요것만 기억을 해 두셔도 대충의 의미가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요런 게 이제 하나하나가 모여서 독해 능력이 되는 거죠. 독해는 솔직히 모든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던 일본어가 됐던 독해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그 문장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규칙적인 것들만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도 문장의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뭐 HSK나 이런 거 시험 치면 독해가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뭐 딱히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他让我向您问好. 자, 그녀가让我, 자, 让 누구누구에게 시키다 그런 의미였죠. 누구누구에게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그 뒤에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약화가 돼요. 그래서 보통 랑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경우에. 자, 그래서 그녀가 让我 저에게 向您 자, 원래 시향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 쓸 경우에는 해석을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향닌 당신에게 원하오
아까 안부를 물어보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시앙린 원하오 당신에게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죠.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라는 의미고, 자,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이제 그녀가 저에게 당신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에게라고 쓴 경우는 이제 뒷 문장의 요 말이 바뀔 경우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결국에는 같은 의미지만 이제 뒤에 한국어, 이건 한국어 특징이니까 네. 뒤에 말에는 이제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마침 독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중국어를 이제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문장을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과 중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처음에 중국어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장을 보면 그냥 그녀가 나에게 당신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독해라는 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그냥 단어들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닌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죠. 닌.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그녀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 두 사람은 이 닌이라는 사람, 지금 대화에서 상대방이 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뭐 학생이거나 지위가 낮거나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 앞에 나와 있는 타와 워보다는 지위가 높고 나이도 많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독해입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해는 꼭 굳이 긴 문장 갖다 놓고 요거를 다 일일이 파악하고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아니라, 그런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간단한 문장을 보면서 요건 이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썼으니까 어떤 상황이겠구나, 어떤 상태겠구나,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독해예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독해라고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 아까 또 그리고라는 의미였죠. 자, 그럼 여기서 또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또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让我 저에게 给닌. 자, 이 게이라는 단어도 누구누구에게 주다라는 의미였죠. 주다. 누구누구에게 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주다라는 말이 누구누구에게 전달하다 같은 의미죠. 그리고 뒤에 샤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 개인인 당신에게捎来一些东西一些东西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一些라는 건 약간 이란 뜻이에요. 약간.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시의 똥시. 그래서 어떤 물건을, 약간의 물건을
여기서 이씨에 같은 경우는 굳이 해석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의 물건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당신에게 물건을 건네 주라고 샤올라이 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죠.还让我给您捎来一些东西. 또 저에게 당신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또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저에게 당신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捎来一些东西.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他让我向您问好. 그녀가 저에게 당신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还让我给您捎来一些东西. 또 저에게 당신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녀가 저에게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라는 문장. 他让我向您问好.他让我向您问好.他让我向您问好. 자, 또 저에게 당신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还让我给您捎来一些东西.还让我给您捎来一些东西.还让我给您捎来一些东西.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